노트북 LM에 관한 첫 번째 영상을 지난주에 업로드했었는데요. 노트북 LM이 출시된 이유 정도를 설명하는 것 외에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왜냐하면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테스트하는 목적이 좀 컸어요. 예를 들면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를 쓸까 아니면 파이널 컷을 쓸까라든지, 화면 녹화를 할 때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을 그냥 쓸까 아니면 따로 다른 프로그램을 쓸까, 그리고 요즘에는 자막 생성 같은 것도 AI가 워낙 잘해주니까 어떤 AI를 써볼까, 그리고 썸네일은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컴백 첫 번째 영상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연습 삼아 만들어 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내용만 고민해서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소리가 길었는데 어쨌든 노트북 LM 응용하기 첫 번째는 바로 생기부 검토하기입니다. 우리가 수명을 줄여가면서 생기부를 열심히 쓰고 나면 내용이나 형식에 오류는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모든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무려 검토라는 걸 할 때쯤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볼 때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류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노트북 LM은 이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노트북 LM은 AI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랑 다르게 자료만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자료를 분석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돈만 주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트북 LM은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구글의 AI 프로 요금제, 즉 월 29,000원 정도를 결제하면 노트북 LM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아닌 그냥 노트북 LM은 뭔가 제한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학교 업무 때문에 소스를 50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일일 채팅도 50개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좀 아쉬울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노트북 LM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도 해야 하고 생활 지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욕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50개를 다 못 채우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트북 LM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요금제를 결제하고 사용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시를 바탕으로 생기부 검토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사용한 소스는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검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기준이 되겠죠. 저는 생기부를 검토할 때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생기부 담당 선생님이 연수해 주시는 그때그때 교육청에서 하달되는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보조기준 정도로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파일은 어디서 받느냐? 문서 등록 대장에서 공문을 검색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교육부에도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속한 경남교육청을 사랑하는 공립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부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부서별 누리집이라고 이 메뉴가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과들이 있어요.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등교육과를 누르고 중등교육과의 자료실을 눌러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2월 달에 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고등학교 기재 요령이 같이 올라와 있죠. 저는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으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새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방금 다운받은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을 업로드합니다. 지금쯤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딱 받아보시면 책자가 두껍잖아요. 한 200페이지가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LM에 업로드하면 등록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무려 5분이 넘었는데도 계속 등록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거나
노트북 LM 창을 닫고 다시 접속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검토 기준을 추출해 볼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체크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제가 던져 볼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기재 요령을 정리해줘. 교사가 작성한 학교생활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해줘.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검토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지금 내가 검토할 내용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행발이라든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기재 요령은 사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방해만 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내용만 추출해서 기준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노트북 LM이 정리해준 기재 요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밑으로 쭉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메모의 저장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메모가 하나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메모의 우측 옵션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소스로 변환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노트북 LM이 정리해준 답변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스로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죠. 구분하기 편하도록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및 관리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소스 이름을 조금 바꿔서 기재 및 검토 기준이라고 고쳐줄게요. 자, 이제 검토할 소스를 추가해야 할 차례죠. 소스 추가를 누르고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미리 준비된 예시 자료를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구글 시트에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구글 시트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전에 이 등록할 소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등록할 소스는 요건데 이 시트에는 3명의 학생에 대한 자율활동 기록이 있어요. 당연히 이름은 가명이고 활동도 저희 학교에서 한 활동이긴 한데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임의로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오류가 생기도록 제가 수정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노트북 LM에 등록해서 사용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노트북 LM에 업로드한 자료는 생성된 노트북 안에서만 작동하고 AI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보안상 안전하다고는 합니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실제 학생에 대한 기록을 등록할 때는 이름이라든지 고유 식별 부호 같은 것들은 지우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업로드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여기서는 그냥 제가 만든 가상의 파일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봐도 지금 오류가 몇 개 보이죠? 알아보았습니다 라든지 공백이 1개 이상,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라는 특정한 대학교 이름, 그리고 대회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여기 고쳐놨죠. 교내과학경시대회. 그리고 보시다 보면 요즘에 핫한 삼성이라는 구체적인 기업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노트북 LM이 잘 검토하는지 등록한 다음에 검토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시트를 소스로 추가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소스를 모두 선택하지 말고 맨 위에 있는 이 기재 요령 파일은 그냥 체크를 해제해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 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마련을 해뒀죠. 그래서 이 2개만 체크한 다음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2026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 기재 및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자율활동 기록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줘. 검토한 다음 학생마다의 적절성 여부를 부적절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면 구체적인 부분과 수정 의견 및 수정 예시를 함께 제시해줘. 자, 제가 일부러 오류가 있도록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세 학생 모두 잘못되었다고 나타날 거예요. 다만 항상 그렇듯 이렇게 AI가 검토한 내용은 하나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었는데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하면
뭐 노트북 LM이 하라고 했는데요 와 같이 책임을 AI에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수정 여부는 선생님이 판단하시고 또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꼭 생기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다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검토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한주 학생에 대한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부분을 잘 찾아내고 있죠. 부산대학교 그리고 알아보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혜민 학생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여기 부적절한 부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수정 의견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민호 학생 같은 경우도 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여기 삼성이라는 외부 사기업 이런 명칭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조금 이상한 게 저희가 살펴본 거에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물론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거는 잘 찾아냈는데 이렇게 공백이 2개 이상 들어갔다라든지 뭐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방금 등록한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및 검토 기준에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해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기준을 추가를 해주느냐? 메모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메모 추가를 누르시고 자, 새 메모라는 제목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 볼게요.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형식이라고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형식적인 부분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1. 각 문장은 음과 같이 명사형으로 끝내질 것. 2. 공백은 최대 1개만 입력할 것. 3. 맥락을 고려하여 맞춤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할 것. 이 정도로 하고 나서 이제 소스로 전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형식이라는 부분이 안 들어갔네요. 자, 소스명을 기재 형식이라고 고쳐주고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이 새로운 기준들이 소스로 전환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소스를 활용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메뉴에 있는 필요 없는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이 파일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이 세 가지만 선택된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 기재 및 검토 기준과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형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자율활동 기록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줘. 검토한 다음 학생마다의 적절성 여부를 적절, 부적절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면 구체적인 부분과 수정 의견 및 수정 예시를 함께 제시해줘. 자, 노트북 LM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잡아내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공백 3개를 검토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을 주니까 공백까지 다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여전히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그렇죠. 두 번째에서도 여기 공백 3개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찾아내고 있고 세 번째 지민호 학생에 보시면 세포 배양 시스템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세포 배양 시스템이 맞겠죠. 그런데 이 맞춤법 오류도 검토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찾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생활 기록부를 검토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생기부 검토할 때 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특히 내가 생기부 담당자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생기부를 뭐 검토하려고 하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노트북 LM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그래도 좀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노트북 LM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